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긴 장마와 태풍 탓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수산물을 포함한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집중 포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의 공격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도 수산물 안전 소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곤 하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당일 추석을 앞두고 북적였을 수산물 시장이 썰렁해졌습니다. 멀리서 발걸음을 한 손님도 막상 수산물을 구매하려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꺼려요.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면 망설여지고.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도 사는 소비자들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소비자인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큰데 그 근처 사시는 어민분들,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진 않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광주시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피해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광주시가 먼저 피해 보상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광주시는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양특위 방류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가 하루라도 빨리 방류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합니다. 시 교육청은 오늘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방문해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두 13개 품목의 일부를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검사 결과는 전체 학교에 통보될 예정이며 수산물은 당초 계획된 65건에서 10건을 추가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더 영상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세찬비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레까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오후 들어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물가가 특히 걱정인데요.
긴 장마와 태풍, 폭염 등 날씨 탓에 채소와 과일류 물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들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빼곡합니다. 꼼꼼하게 상품을 살펴보는 손님들. 하루가 다르게 뛰는 가격에 곧장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로 많이 올랐어요? 채소나 과일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10,000원을 가지고 오면 옛날에 샀는데 지금은 5만 원 갖고 한 5가지뿐이 못 사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건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탓이 큽니다. 올여름 김장마에 태풍 카눈이 불어닥쳤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도 25%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면서 평소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상황. 과일이 담긴 명절 선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3만 원 생각 이제 5만 원에서 한 이제 10만 원 선으로 이제 5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 정도로 드려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매장들도 사전 구매 시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고물가 시대에 좀 더 저렴하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과일과 채소 등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성수품 유통, 할인 행사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향 신호기와 점자 블럭이 설치돼 있는데요. 시설이 낡거나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오감동의 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음향 신호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신호 안내는 나오지 않고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먹통이 된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는 한 달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켜진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쪽에도 신호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런 신호등에서는 스스로 건널 수는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역 앞 횡단보도. 이곳에는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도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지역과 방향 전환을 알리는 인도위 점자블럭 관리 상태는 엉망입니다. 점자블럭의 요철이 닳아서 평평해져 버렸습니다. 점자블럭에 올라서 봤습니다. 낡고 닳아 일반 보도블럭에 올라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서지고 깨져 있는 점자블럭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좋은 것도 있고 거의 망가진 것도 있고 이렇게 늘 이런 걸 신고하고 고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도 위험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106곳을 대상으로 소화장비와 대피로 같은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시정사항이 발견되면 추석 전까지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산구의 한 공동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수 가불 지역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신경전이 이번에는 의정활동 현수막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이 선관위에 김혜재 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김혜재 의원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시을 선거구의 김혜재 의원이 여수시 갑선거군의 한 도로변에 내걸었던 의정활동 현수막입니다.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타 선정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지역위원회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의정활동 현수막을 차기 총선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첨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지역위원회는 김혜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어렵게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허위이며 선거법 위반이냐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 논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양측 열성 지지자들의 공방으로 급격히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여수시 선관위는 현재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의정 보고 내용인지, 허위 사실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김혜재 의원의 의정 홍보 현수막이 훼손된 데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여수시 가불 지역 간 의정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통합시청사, 박남회장 사후 활용, 웅천 생숙 등에 이어 이번에는 의정 홍보 현수막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지역사회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마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수 시민을 통합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또 여천 시민, 또 여수 시민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수시 선거구에서는 합고 등 여러 경우의 수들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두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은 앞으로 더욱 날카롭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정율성 이념 논쟁으로 정부와 여당의 집중 포화가 계속되면서 보수단체들의 공세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 MBC가 주관하는 정율성 동요대회에 광주시가 매년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에 바친 정율성의 노래를 왜 불러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 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도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을 6.25 민족상잔의 원흉이라고 규정했고 자율통일당과 엄마부대도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진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고려인 마을이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김경천 장군이 직접 쓴 일기를 엮은 연보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김병학 고려인 문화장관이 수년간 작업해 김 장군의 연보를 정리했고 오는 30일 김 장군의 애국정신을 계승할 특별전 및 기념 세미나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경천 장군은 3.1운동에 참여한 뒤 남만주로 망명해 러시아 적백내전에 참전하는 등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지만 간첩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용소 생활 끝에 1942년 54세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착공을 2달가량 앞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강원도 양양군이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찬성 측은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양양군은 이곳에서 3.3km 떨어진 설악산의 근처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양 거주 주민 157명 가운데 70.1%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4%입니다. 전체 응답자 157명 가운데 32.5%가 사업 찬성의 이유로 경제적 효과를, 14%는 관광객 유치를 꼽았습니다. 못 보시던 분도 올라갈 수 있고 양양은 양양대로 또 보기도 좀 되고 좋잖아요. 양양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반면 반대 이유로는 자연 환경 훼손이 21.7%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의 자연적 기능 감소 3.2% 순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는데 파괴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미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해서. 사업 찬성이 반대보다 2.5배가량 많지만 여전히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이블카의 운영 수익금 일부를 떼어내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상부정류장 건축부지 면적을 2,000여 제곱미터에서 1,800여 제곱미터로 줄일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도 설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면 과감히 개선해서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도록.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10월에 첫 삽을 뜹니다. 공사 전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유림 사용 허가서를 붙여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대부분 허가는 지금 종료가 되는 것이고.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착공을 눈앞에 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이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항공과 항만을 연계한 24시간 복합 물류공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는 섬과 바다에 걸쳐 3,500m 길이로 한 번 건설됩니다. 계류장은 항공기 58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1,70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김해공항보다 3,000대 많은 수준인 1,700여 대로 갖춰집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기본 계획안에는 신공항 내부까지 이어지는 교통망도 담겼습니다. 김해고속도로까지 도로 9.3km와 부산 신항 배우철도로 연결되는 16.53km 길이의 철도가 깔립니다. 여기에 도심 항공교통 UAM과 여객선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CN에어, 명실상부 항공복합 물류공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 하반기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국내 기업 720여 곳을 대상으로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의 78%가 채용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지난해보다 9.6%포인트 하락한 54.4%, 중소기업은 9.1% 떨어진 5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올 하반기 고물가 등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549만 원으로 평당 분양가는 1,814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466만 원이었던 데 비하면 18%, 평당으로는 275만 원 오른 겁니다. 이는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이 올랐기 때문인데 최근 시멘트 업체들이 수입 원가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어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가 여전한 가운데 오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현재 레더 영상 보시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남과 완도, 진도에서는 호우주의보가 함께 내려진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많고 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아침 기온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30도, 고흥의 낮 기온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까지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로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